네, 안녕하세요. 뉴턴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수시제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수시제도가 이제 공정할 수가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수시제도만 보고 진행을 했을 때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법도 그렇고 어떤 제도라는 걸 지정하게 되면 획일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시제도인데, 수시제도의 처음 스타트는 꼭 너무 획일화된 방식으로 인재를 발굴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는 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제 입시 쪽에 일을 하면서 계속 보면 수시제도는 약간 기회주기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새치기 하는 느낌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수능 점수와 그 다음에 내신 점수의 좀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어떤 학교는 수능 점수만큼 내신 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한 2등급 나왔어요. 고3 때까지. 근데 모의고사 봐도 진짜 2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학교 내신은 한 3등급 나와요. 자기는 3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한 5, 6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 학교별로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획일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수행이라는 평가가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해지면서 실제로 같은 3등급인데 실제로 갔다가 한 자리에 먹고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 똑같이 3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아이를 좀 더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들여보내고 대신에 외부의 친구들 거의 차단을 하면서 과외도 붙이고 뭐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협의가 좀 돼 있는 거죠, 공부에 대한. 그렇게 해서 내신을 강제적으로 이제 좀 더 높여서 수시제도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 솔직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공개로 해서 선발을 하지만요. 뭐 좀 멋들어진 자리, 좀 봉사활동이 좀 더 멋있는 그런 것들 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연 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이제 수시제도로 실제로 이제 선발을 할 때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이공계에서 좀 많이 티가 나요. 인문계 쪽 같은 경우는 문과는 솔직히 등급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그래도 그 실력이 비슷하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1등급 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1등급 따기 어려우니까 생물지구과학으로 내신을 우선 맞춰요. 뭐 한 몇 등급, 탐구 하나,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춘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학 계열의 대학교를 가죠.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적응을 못해요. 이공계의 특징, 특히 공학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공학을 나오면 결국에는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전화기라 그래서 전기, 그다음 화학, 그다음에 기계 쪽은 자격증이 좀 또렷한 편이에요. 근데 자격증 따는 데까지 많은 지식을 또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화학의 기반이 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지구과학 쪽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애들도 많고 배우는 학습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등급을 맞춰서 들어갔는데, 이제 물리화학 그때 가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을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수시제도 자체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낮은 어떤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형들을 쭉 본 제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이 전형에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또는 좋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그 정보를 요즘에 돈을 주고 사고, 또 아이가 또 본인의 성적을 또 또렷하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강제로 나이스에서 다 뽑아갖고 들고 와서 컨설팅을 받거든요. 실제로 스펙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또 그래도 1학년 애들은 많이 이제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대회도 입상 경력도 몇 개, 한 학기에 몇 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막 뭐 3년 동안 70개 가까이 따는 입상 경력이, 와, 대단한 거죠. 뭐 한 달에 한 개씩 딴 거예요,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던 입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제도로 뭐 70%를 뽑는다는 것도 주요 대학교에서 자신의 정원의 70%를 수시로 뽑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 중에 70%가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시 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히나 이공계 쪽, 그리고 자연계 말고 이제 공대 쪽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렇게 수시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대학을 온 친구들, 이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제 원치 않는 학과지만 대학교 이름 보고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막상 딱 나가면 자격증도 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은 딱 그 기준만 맞추면 되니까 그쪽으로만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수시제도가 애들이 수시만 보고 있어요. 수시 때 봤던 대학교들이 굉장히 좀 한두 단계 더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학교 라인이 1라인, 2라인, 3라인 있으면 자기는 한 4, 5라인의 대학교를 볼 수밖에 없는데도 이제 보니까 한 3라인, 2라인까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고 난 후에 이제 떨어지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막 6가지를 다 지원했는데 nel이 다 떨어지고, 안전빵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정시는 준비를 거의 안 하니까 nel이 그냥 바로 가버리죠. 수시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어떤 집중적으로 좀 전문성을 떼야 되는 곳에서는 이 수시제도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 보이는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을 박터지게 경쟁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죠. 그리고 꼭 공부만이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부가 가성비는 제일 좋아요. 성공할 때, 아니 성공하는 거 말고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려운데 평범하게 살 때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회사라도 들어가고 공무원이라도 되고 안정감 있게 사는 하한선은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공부가 행복의 지표는 아닌데, 공부를 한 애들은 최대한 바닥은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가니까 공부를 하는 게 맞느냐. 본인이 진짜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때 좀 더 쉽게 대학 가는 방법, 또는 좀 더 편하게 대학 가는 방법, 아니면 공부를 좀 더 적게 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 아니면 내 실력에 못 미치지만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게 만든 자체가 교육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장 공평하게 수능이나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시만 꼭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 방침이 시험을 정확하게 규격화해서 봐서 그 시험을 좀 보고 가는 걸,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가는 걸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줄 세우기냐 그러면 줄 안 세울 겁니까? 줄을 다른 방식으로 쓰게 하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그 다른 방식이 너무 다채롭고 막 450가지가 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빈틈이 생기고 꼼수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눠서 줄을 세우고 좀 더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나눠져 있는 시험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수시제도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그 시초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 말고요.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은 필기,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은 실기를 보고 그 실기 평가의 기준이나 필기의 어떤 기준들, 또는 봐야 되는 과목들을 좀 더 분간해 주는 게 좋죠. 어떻게 문이과를 통합해서 배웁니까? 문과 쪽에 엄청나게 방대하게 넓은 범위가 있고 이과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범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그걸 선택해서 배우게끔 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 그래서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애들 가위바위보해서 자기 무슨 직업체험 간다는데, 가위바위보해서 직업체험 가는 게 말이 돼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을 그렇게 놀리니까 결국에 암기력, 이해력, 언어 능력 굉장히 다 반감돼 있는 상태에서 중2 때는 시험 쉽게 내고, 이렇게 해서 중3 때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엄마들 얘네들 다 잘하는 줄 알아요. 100명 중에 30명, 35명이 다 잘하는 줄 알고 한 50명은 자기가 중간 이상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오니까 내용도 복잡해지고 양도 많아지니까 결국에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하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어떻게든 또 가야 되는데 대학교도 쉽게 보내고, 대학생들은 많이 양산이 되는데 취업은 안 되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비상경 문과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사교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수시제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사교육을 더 조장했죠. 사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공교육이 점점 무능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제도를 못 따라가고 공교육에서는 입시제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뭐가 남겠어요? 뭐 괜히 직업체험하고 와라, 뭐 봉사활동하고 와라. 봉사활동이라는 게 뭐 우체부 아저씨들 가서 도와주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체부 아저씨들을 저희가 도와줘야 될 그분들의 업무예요, 그거는.
그리고 뭐 가서 박물관에서 거기서 막 설명해 주는 거. 그런 직업들이 따로 있잖아요. 남의 직업을 훼손하는 거 말고요. 손이 안 가는 곳 있잖아요.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아니면은 무료 급식 나눠주는 데서 거기서 한다든가 페이가 지불되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희한한 봉사활동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간 지금 중요한 건 수시 제도를 쓸 때 한 가지만 알고 계세요. 이 수시라는 제도에 의해서 가게 되는 대학교 때문에 결국에 자기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를 간다든가 대학 이름만 보고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상태로 그 대학을 가고 그 과를 가게 되면 결국에 본인한테 그 모든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시를 할 거면 정말로 자기가 내신으로 수시를 하든 뭐 수리 논술을 쓰든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정시 대비도 항상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정시가 가장 그나마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한번 볼까요? 공무원 시험 회계 땐 시험 봐요. 누구도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시를 할 때는 본인이 수시로 딱 고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정시도 준비하고 나중 자기가 과에 갔을 때 해야 될 그 목적성을 위해서 공부는 꾸준하게 내신 공부 꾸준하게 해놓으세요. 기계공학과 가는데 생명지구강원 해가지고 맞춰놓고 나중에 대학교 가기 직전에 과외해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입시를 준비할 때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정시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잖아요. 정시 문이 좁지만 정시는 끝까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